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비현실적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봉쇄 완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코로나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 통계 오류에 이어 성추행 폭로로 곤경에 몰렸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에 관해서 다소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네요. 네, 테오도로 에드에놈 게브레예수 WHO 사무총장과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 등이 이렇게 WHO 지도부가 1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화상 언론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안에 잡힐 거라는 생각은 시기상조이며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백신이 나온 이후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좀 둔화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 발생 건수가 6주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은 맞습니다. WHO에 따르면 하루 70만 건가량 발생했던 확진 사례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사망자도 50%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7주 만인 지난주 아쉽게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래도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잖아요. 이러한 점들 코로나 확산 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WHO도 최근 승인된 백신들이 이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백신이 사망과 입원뿐만 아니라 전파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것을 좀 스마트하게 대응을 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하는 쪽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이 변이가 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아직 아무것도 없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자, 지금 또 백신을 접종하는 그 추세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빨라지는 가운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코로나 백신을 몇몇 나라만 선점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의 75%를 단 10개국 정도가 다 가져갔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게브레예수 사무총장도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보건 종사자들조차 백신을 맞지도 못하고 있는데 일부 부유한 나라들은 벌써 건강한 성인 그리고 청소년에게까지 접종을 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 이 유엔에서 주도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공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이번 주에 아프리카 국가들인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선 처음으로 코백스 퍼실리티가 제공한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전염병 혁신연합, 세계백신연합은 지난해 저개발 국가들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를 출범을 시켰는데 WHO는 하지만 선진국들의 이른바 백신 이기주의로 인해 세계적인 대유행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길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둔화하다가 6주 동안 계속 감소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7주 들어서 다시 상승세로 들어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요인은 뭔가요? 게브레예수 WHO 사무총장은 지금 그래서 WHO가 그 요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사실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봉쇄 조처를 완화하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 이 실제로 그동안 강화했던 봉쇄 조치를 푸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죠. 네, 영국, 이스라엘, 터키 등 여러 나라들이 속속 봉쇄 해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오는 6월 말까지 전면 해제를 목표로 다음 주부터는 등교를 재개하는 등 4단계 완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이 영국 같은 경우 유럽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나라 아니었나요? 그렇죠. 영국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확진자 또 사망자도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발표를 보면
어제까지 영국의 누적 확진자가 약 420만 명, 사망자는 무려 12만 3천여 명입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주요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 접종에 돌입하는 등 코로나 확산 저지에 이 국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에서는 봉쇄 완화에 대해 아직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에 내렸던 국가 긴급 사태를 해제했다고요? 네, 일본 정부도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10개 지역에 국가 긴급 사태를 선포했었는데 이 가운데 6개 지역에 대해서는 3월 1일부로 해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도쿄나 기바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은 4월 7일까지로 이 봉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수도권 지역도 전면 다 해제할 계획이었지만 보건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연장을 한 것입니다. 네, 일본은 뭐 작년에 올림픽 대회가 열렸어야 됐는데 올해로 연기가 됐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자, 지금 일본의 코로나 추이는 어떤가요? 3월 2일 기준으로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43만 3,500여 명이고 사망자 수 8천여 명에 약간 못 미칩니다. 일본의 1일 신규 하루 확진자가 730명으로 보고가 돼서 4개월 만에 가장 적게 나온 수치이긴 했습니다.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죠. 예. 자,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은 어떻습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를 보면은 2일까지 어제까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약 1억 1,500만 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255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큰 미국은 지금까지 2,930만여 명이 감염이 됐고 52만 7천여 명이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뉴욕 주지사를 둘러싼 추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코로나 통계 오류 때문에 상당한 구설수에 올랐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번에는 이딴 성추행 폭로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주정부와 자신의 보좌진에 몸담았던 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건데 쿠오모 주지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해명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사직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상당한 이 정치적 지금 난관에 부닥친 것 같은데 이 성추행 피해자들의 폭로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사람이 폭로에 나섰습니다. 한 사람은 주정부 경제개발 당국자였던 린지 보일런이라는 여성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 시내 집무실에서 입맞춤을 비롯한 자신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2016년부터 18년까지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일어났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아, 다른 한 사람은 누군가요? 쿠오모 주지사의 비서로 일했던 25살 샬럿 베넷이라는 여성입니다. 작년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노골적으로 성적인 언사를 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힌 건데 쿠오모 주지사가 자신과 자고 싶어하는 걸로 이해했고 너무 끔찍하고 불편하고 무서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 베넷은 그 일로 비서 일을 그만둔 건가요? 네,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결과 결국은 이 비서직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고 결국 지난해 11월 주 정부를 떠났습니다. 네. 자, 이런 성추행 피해자들의 폭로에 대해서 이 쿠오모 뉴욕지사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지난 28일 해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 중 일부가 원치 않는 추파로 오해됐다는 것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고 그렇게 느꼈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베넷 비서에게 했던 말들은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생활이나 관계에 대한 그냥 장난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아, 비난은 더 커졌습니다. 장난이었다. 자, 그렇다면 신체 접촉 폭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주정부 차원의 조사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성추행 의혹 수사 담당자를 지명하도록 허용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수사 담당자가 증인을 소환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 발표 직후에는 또 다른 성추행 폭로가 나와서 더 공경에 처했죠. 아,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성추행 폭로인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의 호소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1일 보도를 한 건데 애나 루시라는 여성이 지난 2019년 쿠오모 주지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두 손으로
이 루시의 뺨을 만지는 사진까지 함께 게재가 돼서 논란이 커졌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앞서 코로나 통계 오류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주정부가 이 코로나 통계를 은폐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관내 요양시설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를 50% 정도 줄여서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사망자가 15,000여 명에 가까운데 발표된 수치를 보면 8,500명 가량으로 나왔습니다. 방역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 통계 수치를 줄였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왔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통계를 조작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쿠오모 지사는 어떤 입장을 밝혔죠? 일부 요양시설에서 실제보다 낮은 수치를 보고를 했고 보고가 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통계에 안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 쿠오모 주지사가 바로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 이렇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앞서 쿠오모 지사의 측근인 이 멜리사 드로사라는 사람이 실상을 숨긴 사실을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면서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도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성명을 내면서 주지사 이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뉴욕주의 민주당 이 캐슬린 라이스 연방하원 의원도 이젠 시간이 다 됐다. 앤드류 쿠오모는 즉시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